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느 일간 신문에 검사와 그 가족의 범죄, 뭐 재직 중 공소시효를 중지해야 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아마 이런 부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우리 검사가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이긴 하지만은 존경을 받지 못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랜저 검사니, 뭐 성폭행 검사니, 뭐 벤츠 검사니, 오만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검사라는 직업은 선망을 하지만은 검사는 존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입법이 있다면 검사와 그 가족의 비리, 뭐 재직 중 공소시효 중지하겠다,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자, 살다가 보면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하잖아요. 고소 고발을 했는데 뭐 경찰이 수사를 하고, 1차적으로 보통 대체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고, 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처분을 하는데,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도저히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내 밑에 직원이 내 사무실에 뭐 돈을 횡령했다, 아니면 기업의 공장에서 물건을 뭐 훔쳐갔다, 아니면 사기를 쳤다, 아니면 뇌물을 받았는데 고소를 했다, 뭐 여러한 형태의 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형사 사건도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소를 했는데, 고발을 했는데,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서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이 도대체 어떻게 진술을 했길래 이게 죄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느냐, 그거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기록 한번 보자, 증거 내놓은 거 있으면 증거 한번 보자 라고 해도 하면 그거 보여줍니까? 절대로 안 보여주죠. 형사사건에서 자기가 제출했는 증거나 자기가 진술했는 거는 다시 복수해야 되려고 하면 해줘요. 그런데 참고인, 또 제3자, 피의자,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진술하거나 제출했는 증거는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그거는 뭐 계란과 바위책이에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한 사람도 상당히 답답하죠. 자기가 형사사건의 피해자고 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더욱더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수사기관의 결과에 대해서 좀 괘씸하죠. 이거 뭐 편파적으로 수사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법은 거미줄과 같아요. 참새나 제비처럼 힘이 있는 것들은 거미줄을 차고 나가지면은, 나비나 하루살이나 힘이 없는 것들은 거미줄에 걸려서 꼼짝없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이 사건이 꼬였다, 뭔가 냄새 난다, 이거 뭐 비리가 있는 것 같다, 열된 것 같다, 나는 알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받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속칭 뭐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 그 뺏어오는 것인데, 일단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세요. 정보 공개 청구. 자기가 고소를 했는 사건에 검사가 종결을 했는지, 경찰관이 종결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예컨대 대체적으로 뭐 이 정도 뭐 답답하고 사건에 대해서 파고들고 싶은 경우에는 아마도 검찰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검사한테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하세요.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세요. 열람 등사 신청. 그러면 그 사건 기록에 뭐가 붙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뭘 보고 내가 아느냐? 그러면 사전에 사건 기록 수사 목록은 보여달라 하면은 보여줘요. 그거는 보여줘요. 목록만 보여고, 목록은 뭐냐 하면 피의자 신문조서 1회 몇 년 몇월 며칠자, 또 피의자 신문조서 2회 몇 년 몇월 며칠자, 그 중간에 또 내가 고소인도 진술했던 게 끼어 있겠죠. 어쨌든 수사 목록은 보여줘요. 수사 목록 쭉 보면서 몇 페이지에 있는 거 요 제목, 피의자 신문조서 제1회 요거 하고, 또 피의자 신문조서 2회 요거 하고, 참고인이 있었네. 참고인 진술조서 요거 하고,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목록을, 수사 목록에 나오는 그 문서의 제목을 적어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면 돼요. 하면은 검사가 공개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검사가 공개 안 해줘요. 분명히 비공개 결정으로 나옵니다. 공개해주면 복사가 열람하고 받아오면 되죠. 인지세 약간 부담하고 복사비 약간 부담하고 받아오면 되는데, 비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청에 있는 그 저 직원에게 비공개 결정문을 나한테 주세요. 문서를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문서를 줍니다. 문서를 주면 몇 년 몇 월 며칠자 검사 아무개 비공개하고 도장 탁 찍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뭐냐 하면 정보 비공개 결정문이거든요. 물론 경찰서에다가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신청서를 하면 아마 경찰서장의 명의로 나올 거예요. 어쨌든 몇 년 몇 월 며칠자 아무 경찰서장 해가지고 비공개 결정이 나와요. 그럼 비공개 결정 문서를 받아오세요. 이렇게 비공개 결정을 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수사 기록을 공개를 하면 이해 당사자 사이에 뭐 사생활의 비밀이 누설된다, 또는 뭐 공공의 질서나 사회 안녕에 반한다, 아니면은 끝없는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한다 해서 뭐 비공개하다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비공개 결정문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법원에 가야 되겠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 법원으로 가야 되겠죠. 법원에 가서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민사 소송이 되겠습니까? 형사 소송이 되겠습니까? 가사 소송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행정 소송이 되겠습니까? 요거는 민사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고 행정 소송이에요. 취소 처분, 비공개 결정 취소 처분의 소, 행정 소송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럼 어느 법원에다가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컨대 남대문 경찰서장으로 받은 비공개 결정문을 가지고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결정문을 가지고 저기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비공개 결정을 한 행정관서의 장이 소재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을 해서 제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제 비공개 결정문을 받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송에 이제 원고 피고 이렇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몇 년 몇 월 며칠자 피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를 비공개하겠다 했는 것을 취소해달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그걸 목록을 잘 적어야 됩니다. 비공개할 목록.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자 피의자 신문조서 1회 요거 공개 못 해주겠다 했는데 취소해 주세요. 또 몇 년 몇 월 며칠자 참고인 진술조서 비공개한다 했는데 요거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줘라고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공개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공개하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면 거기에 이제 뭐 관계인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같은 거는 비공개를 하고 뭐 또 일부 또 좀 사생활의 비밀 이런 게 되는 것도 일부 비공개를 하고 대체적으로 다 이제 공개를 다 하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소송의 피고가 이제 고등검찰청이 이제 피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1심에서 패소를 하면 반드시 항소를 합니다. 고검에서 반드시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심 판결이 동일하게 나거든요. 그렇게 항소심에서 또 지거든요. 그러면 또 대법원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또 상고를 해요. 이렇게 무리하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고등검찰청이 항소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대검에서 그 업무 보고할 때 무리한 그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서 항소하지 말라라고 하는 뭐 그런 언질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올라가면 기다리면 대법원 또 이제 1심, 2심과 같이 동일하게 판결을 하는데요. 그 판결의 선고가 딱 되면 대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이거든요. 1심, 2심은 판결을 받고 나서 받은 때로부터 자기가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2주간의 항소기간이 있는데 2주간의 항소기간이 지나도 항소를 안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데 대법원은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확정이에요. 확정되는 날 검찰청에서 전화 옵니다. 기록 복사해 가시라고. 대법원 판결 선고나는지 어떻게 아는지 그것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 내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나에게 가해를 했던 형사사건의 피의자 이런 사람들을 고소를 했는데 왜 그 고소가 그렇게 불기소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료를 받으면 읽어볼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첨부해 가지고 다시 재고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형사 사건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가 돼서 이해관계인들이 모두가 다 불만이 없는 그런 사건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들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불편부당하게 했는 흔적들이 그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검사를 고소할 수도 있고 또 경찰관을 고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뭐 가족과 그 가족의 검사와 그 가족의 범죄, 뭐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중지하자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억울한 사건으로부터 구제를 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혹시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도 있다. 2차적인 고소를 할 수도 있는,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